회계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드시려는 분이시거나 기존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잘 넣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비 빠져나가듯이 꾸준히 넣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그렇게 활용하시기보단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뀐 점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청약 통장이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금리도 낮고 5년 정도 납부해도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가 학생일 때 10만 원씩 꾸준히 넣어서 나중에 독립할 때 주는 용도로 쓰시거나 성인이 되어서 소득이 생겼을 때 차후에 결혼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대비해서 적금을 넣듯이 10만 원씩 넣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제도로 11월부터 청약통장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공공분양에서 최고 한도에 해당하는 1,500만 원까지 60개월, 즉 5년만 소요됩니다. 기간 단축이 왜 중요하냐면 청약저축통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 금액에 따라 1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5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은 최고 한도로 1순위에 해당하는 형태였습니다. 결국 월 납입금 기준 500만 원은 4년 2개월이 소요가 되고 1000만 원은 8년 4개월, 1순위인 평균 금액인 1500만 원은 12년 6개월이 되었던 거죠.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원래는 자녀가 학생일 때부터 꾸준히 넣어서 나중에 자녀가 가져가는 형태였습니다. 아이가 18살일 때 넣었다고 해도 결국 1순위에 해당하는 1,500만 원까지 도달하려면 30살이 되어야 했지만 변경되는 청약통장 인정금액을 상향하면 자녀가 어릴 때 넣지 못하더라도 30살의 동일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18살이 아닌 24살에도 가능하죠. 그렇기에 납입 시기에 따라 월 납입 회차는 차이가 있겠으나 금액적으로는 최대 한도 금액인 1,500만 원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바뀐 청약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청약통장의 선납제도의 변경입니다. 종전의 청약통장은 선납제도를 사용했을 시 10만 원까지 인정을 하다 보니 결국 600만 원 선에서 인정된 반면 이번에 바뀐 선납제도는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1순위 최고 한도 금액인 1,500만 원까지 60개월을 딱 맞추게 됩니다. 즉, 금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납제도를 쓰실 수 있다면 선납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납제도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종전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0만원 납입 한도를 제도 변화에 따라 25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는 규정 및 시스템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단기 조정이 쉽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청약통장 변경 전 선납부를 진행하신 분들은 최대 900만원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이번 변경으로 형평성을 따져 선납입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선납하신 분들 중에 25만원으로 상향하실 경우 11월 1일 전부터 다음 회차까지 납입액을 새롭게 선납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 제도 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액의 확대입니다. 종전의 소득공제액은 240만원까지만 인정하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일까지 소득공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드리자면 종전에는 10만원을 납부했을 시 12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인 240만원보다 120만원이 낮아 납입이 인정되지 않는 10만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이번에 바뀌는 청약통장으로 25만원씩 12개월을 납부했을 시에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300만원이라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소득공제로 10만원씩 더 넣던 종전과 다르게
금액에 딱 맞춰서 공제되는 점은 종전보다 좋은 혜택이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청약저축통장의 통합입니다. 종전의 청약통장은 청약 예부금은 민영으로, 청약저축은 공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저축에 대해 민영과 공공으로 통장의 목적이 한 가지로만 선택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통합시키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으로 나뉘어져 있던 걸 통합하면서 신규 가입이 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청약저축을 하시던 분들은 기존의 청약을 해지하시면서 이번에 바뀌는 주택청약통장에 재가입하시면 기존에 납입하셨던 납입 횟수와 월 납입 인정 금액에 대해 인정이 되기에 연계하여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기존의 납입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에 인정되기에 청약 대상이 달라졌을 시 신규 납입분부터 회차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가입은 한시적으로 25년도 9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점차 확대될 계획이라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네 번째, 청약저축통장의 금리 상향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상향됩니다. 기존의 현 2%에서 2.8%까지였던 금리가 0.3%씩 상향되어 2.3%에서 3.1%까지 금리가 상향됩니다. 청약을 넣은 납입 회차로 보았을 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후에 인정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은 22년도 11월에 0.3%, 23년도 8월 달에 0.7% 상향에 이어 이번에 0.3% 인상이 되었기에 금리가 아주 높은 상품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저축 상품으로 보이며 청약통장의 목적인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가 상향된다는 점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전의 납입분은 종전금리의 적용을 받으며 신규 납입분부터 상향된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청약 최대 한도인 1,500만원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아쉬운 점은 신혼부부, 다자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제도로 인한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월 납입 회차의 신규 가입자는 기존의 가입자에 비해 월 납입 횟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급에서 다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청약저축통장을 잘 납입해 오신 분이라면 꾸준히 납부하는 게 중요해 보이며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약저축통장에 대한 결론 및 정리입니다. 포인트 1번입니다. 선납제도 활용하기.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청약통장 제도 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하시고 재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은행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인트 2번입니다. 청약통장 금리 상향입니다. 주기적으로 금리가 상향되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통장의 금리가 상향되기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의 납입분은 종전금리를 적용하고 신규 납입분부터 상향된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포인트 3번입니다. 소득공제액의 상향입니다. 종전에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던 부분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합니다. 25만원씩 12개월을 납부했을 시에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300만원이기에 기존보다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4번입니다. 기존 가입자에 비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청약저축통장을 만드시는 경우 금액은 비슷해지더라도 결국 인정 금액의 한도는 똑같기에 결국 월 납입 회차에서 기존 납입 횟수가 많으신 분들에게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1월부터 시행돼서 변동되는 새로운 청약저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청약저축통장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비해 조건은 조금 더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신혼부부,
다자녀에게 혜택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알려드린 변경되는 청약저축통장으로 새로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부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